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6대 연합회장으로 충북 출신의 이명빈 이사장이 선출됐는데요. 오늘은 중고차 업계 새로운 수장이 된 이명빈 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늦기나마 그 중앙회장 되신 거,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6년간 충북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장으로 재직하고 하셨고, 또 이번에 이제 충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그 6대 한국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연합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네. 자, 소감이 남다르실 텐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국 그 17개 시 도합장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국의 5천여 개 매매업 대표들께 감사드리고 또 5만여 종사자들 우리 30만 가족에게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26년간 충북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그 지도를 해준 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확인해 보니까 이번 그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 이와 함께 또 우리 회장님의 그 참신한 공약도 참 많으신 것 같던데 주요 공약을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5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예, 예.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연합 회원 간 각 시도조합장들 간에 예. 화합을 제일 먼저 했고요. 네. 작년부터 그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진출, 예. 매매 시장의 진출.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홍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네. 그간 그 우리가 바탕으로 봐서는 이 종사원 교육이라든가 종사원 자격 이 제도를 예. 공인중개사 같은 이런 확실한 책임 있는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아, 예. 그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 같은 어떤 그것도 참 참신한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 공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예. 공약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업의 매매업 진출 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정부에서는 뭐 대기업과 상생하라고 지금 뭐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사실 우리 지역의 매매 상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진출하면 굉장히 그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대처 방안이라기보다는 네네. 왜 대기업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 하려고 하는지 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네, 하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들이 매매 중고 시장이 탄생하기까지 우리가 40년 세월을 무단히 발전해 왔고 네. 해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비자들의 잘못된 그런 인식 네. 이런 걸 핑계를 삼는데 아, 예. 그 주요 그 핑계보다는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네네. 지금 시장 규모가 22조 원이라는 아, 예. 거대한 그 매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과정 때문에 대기업에서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새 그 소비자 뭐 10년 타기 운동이라든지 예. 이런 데에서 그 부정적인 그 이미지로 이렇게 그 매도라고 그럴까? 네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는데 작년에 이재명 지사께서 예. 그 허위 밑길이 전부 다 그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부천, 인천 쪽에 있고 네. 사실은 지방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강력하게
그 조치를 해서 이걸 확인해봐라. 예. 작년에 그 확인 결과 사실상 조사해 보니까 우리 매매업에서 발생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증명이 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위 미끼리 마치 우리 매매업 종사자들이 하는 양 예. 이렇게 그 호도가 되고 있고 네. 물론 저희들이 그간에 소비자들한테 그 뭐라 그럴까 제대로 예. 그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은 것도 사실인 네네. 거에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찌됐든 대기업이 이제 진출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 창출을 목적이고 또 그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서 대기업이 진출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으니까 진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대기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 현대와 기아를 지금 예, 예. 그냥 언뜻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뭐 대기업 중에 현대와 기아가 우리 업에 그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예. 그 현대 기아가 대기업망이 그 판매망을 통해서 그 우리 시장을 잠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아무튼 참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또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공약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니겠는지요? 예, 혹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제가 그 당선되고 네. 제일 먼저 22일 시작한 것이 이 제가 공약한 대로 그 공제조합이 참 시급하다. 예. 그래서 그 TF팀을 이미 가동을 했습니다. 아, 예. 또 공제조합에 대한 그 기본 서류라든가 연구 자료라든가 예. 지금 이미 그 TF팀을 통해서 지금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예. 공약이 아니고 실제로 했고요. 그 현재 그 공제조합은 버스니 택시니 화물이니 다 있습니다. 그렇죠. 랜드카까지 작년에 났는데 예. 정말로 필요한 우리 매매업에 공제가 되지 않아서 참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금 공제를 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자동차를 팔게 되면 성능 점검을 그렇죠. 우선 먼저 소비자한테 고지를 하는데 네. 지금 그 성능 점검을 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파는 우리가 그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만약에 그 하자가 생겼을 때는 성능 점검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돼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그 성능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예. 우리가 파는 차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다 해서 공제조합을 제일 먼저 한 이유가 우리가 그 대기업과 경쟁을 하려면 대기업의 버금가는 맞서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네. 특별히 그 공제조합 그 설립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공제조합 설립을 하면 그 고객들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적게 하고 고객 편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번에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을 묻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관련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위, 미끼, 뭐 매물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합회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쉽게 말하면 뭐 카파라치 제도라든가 네네네네. 뭐 이런 것이 언뜻 떠오르는데 그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고 예. 그 허위 미끼 그 매물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그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예. 없는데 그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네. 500만 원에 내놓으면 예.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치 매매 상사에 가서 자동차를 찍고 매매 단지를 찍고 사실은
그 경기도 주변에서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인턴망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네네. 전화를 걸으면 실제로 있다. 네. 매매 상사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전을 해서 사실 이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 손님이 오면 이게 계약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일조가 돼서 이 사방을 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 일당을 달라. 뭐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마치 이게 매매 상사 종사원들이 이게 하는 거로 이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된 얘기군요. 왜냐하면 매매 상사 단지 상호까지 찍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상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구가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 우리가 요구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적발해서 딱 그 경찰이든가 뭐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거 사실은 무허가업자가 확인됐어도 돈을 남지 않고 팔았으니까 완전히 솜방망이 이런 처벌을 받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피해는 물론 이미지는 상사가 매매 이 전국 그 매매 그 상사들이 그 이미지 훼손이 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허가 이 업자들로 인한 이 피해가 결국에는 이제 상사가 피해가 이저 매매 허위 매매 미끼 매매를 하는 것처럼 이게 호도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또 심각하군요. 아주 심각한 정도가 예. 아니라 대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정부로부터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관리감독 기관에서 강력한 그 단속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한번 처벌을 딱 됐을 때 이걸 강력한 처벌을 해준다면 예. 우리가 그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1년 안에도 싹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정부에서 이런 그런 대처 방안을 뒤로 밀어두고 고스란히 우리한테 이게 이렇게 와닿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단속반 이런 특수 단속반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게 좀 운영을 하면 사실 이런 게 금방 또 해소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자치제자의 예. 이재명 지사께서 아주 작년에 그 강력한 그 지시를 내렸어요. 예. 철저하게 이게 조사를 해봐라. 조사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도 우리 업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작년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워낙 이제 경기도 쪽에 많으니까 이런 네. 문제가. 그렇군요. 그 일부지만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뭐 이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있는 매매 종사원들의 관리 방안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매상사 종사원증은 지금 연합해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조합에서 그 대행위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도에 그 종사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공인중개사처럼 그 강화를 하고 그 자격증을 엄격한 뭐 시험 과정, 공인중개사 같은 통해서 그 발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왜 그게 발생이 되느냐면요. 그 자동차를 지금 상품을 내놓을 때 자동차만 상품을 내놓고 검사증, 재원이라든가 이렇게 내놓고 사진만 내놓는데 거기에 따른 그 불합리한 게 많이 지금 현재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 종사원증, 그 공인중개사 같은 종사원증을 어떤 코드화해서 자동차와 같이 내놨을 때 그 종사원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차량까지 같이 내놨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아까도 말한 허위 미끼라는 게 금전을 낼 수 있어서 그 강력하게 그 종사원증을 아주 중개사 같은 이 시험을 통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사원증이 사실 뭐 이렇게 공인 어떤 이런 식으로 발급이 되면 이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신뢰가 높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스마트 시대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입력을 하면 어디 상사 누구 이렇게 딱 네, 종사자 그런 네.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나온다면이야 뭐 이제 믿을 수 있고 또 그럼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우리 중고 매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신뢰를 얻는 거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네, 예, 예. 종사원들의 자질, 예. 자격, 그 소비자한테 신뢰 받을 수 있는 것이 예. 제일 우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앞으로는 그 TBS 방송이라든가 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유통시장의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것을 잘 홍보하는 것도 네. 소비자들한테 알 권리를 준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앞으로 겸비해서 나가려고 네. 생각합니다. 홍보가 좀 또 중요하고 또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그 해소할 수 있는 네. 그 무료 뭐 예를 들어 서비스 네. 뭐 자동차에 대한 무료 서비스 이런 창구 같은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고시장도 사실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뭐 우리뿐이 아니라 다 같은 그 국민들이 좀 활발하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특별히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이 관련된 게 그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이 반도체 그것이 좀 거기에 따른 그 부품이 부족해서 네. 그 신차 시장에 예. 그 좀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중고차도 거기에 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예. 수급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좀 활발한 경제 활동이 그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출은 많이 떨어졌겠죠? 매출은 떨어졌지만 사실 그래도 우리 업은 한 30% 정도 줄은 뒤에 그치고 우리보다 더 참 타격을 받는 업체가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인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는 한 30% 정도 매출이 좀 감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우리 중고 그 종사자들도 지원을 혹시 받나요? 대상자가 되나요? 그건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모르는데 한두 명 정도 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대상이 돼 있지 않아서 뭐 극소수 한두 명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사자도 개인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면 대상자가 충분히 또 될 수도 여지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이 자동차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적용이 그런 되지 않는 문제가 게 참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소득보다 매출이 또 크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소득하고 매출이 갭이 크니까 그런 점은 또 이제 불합리한 점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좀 있군요. 자, 우리 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맡으면서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직 그 내부 결속도 중요한데요. 예. 우리 회장님이 연합회 차원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합을 강조한 데는 네.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연합회가 각 시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정부에서 어떤 법령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각기 지역마다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겠죠. 틀립니다. 예. 그 소수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수도 우리가 다독거려주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예. 그 소수지만 그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제가 다 끌어안고 가느냐 이런 것이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각자의 주장을 어떻게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가 앞으로 연합회가 나아야 될 길을 우리가 정해지겠지만 쉽게 말하면 왜 화합을 강조했느냐면요. 한 가정도 가정이 화합이 돼야지 가장이 나가서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우리 연합회도 각 시도 조합장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그렇죠. 정부 관계기관에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것이 제일 각 시도 조합별로 다르기 때문에 참 다수를 끌어안고 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기업이 중고 매매 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이 커지면서 사실 그 결속력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소수가 상생을 하자. 상생은 안 된다. 네. 이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참 큰 지금 대기업 진출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이건 그 중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팁을 주신다면 예. 회장님께서는 이제 차를 구매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우선시 보시는지요? 예, 자동차라는 것은 연식 또 상태 자동차 선호도 네. 따라서 사람 제각기가 틀리겠지만 과일은 예. 싸고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중고차는 예.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예. 예, 아, 싸고 그러네요. 좋은 차는 없습니다. 네네네. 싸고 좋은 차는 네. 그 업자들이 먼저를 사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싸고 좋은 차를 살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 힘이니까 그렇죠. 다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실 때는 그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특별히 성능 상태를 예. 잘 구분하고 적당한 가격을 내가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더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성능 검사표가 또 다 나와서 뭐 사고 난 전력이라든지 이게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기록이 다 예. 되게 돼 있고요. 예. 성능 점검에 우리가 잘못 기재가 되면 자동차 상태가 잘못 기재되면 소비자는 그걸 가지고 다시 물릴 수 있고 그렇죠. 또 물리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네네.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을 꼼꼼히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가격, 값싼 가격을 말고 적당한 가격을 선택해서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좋은 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값싼 것보다는 예. 좀 어느 정도 값이 나가고 성능을 꼼꼼히 좀 예, 조사를 살피는 해서 것이, 예. 살펴서 하면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소비자들이 우리 회장님께도 우리 충북의 중고매매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불신을 받는 곳이 아니고 네. 그래도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한 25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그 상사와 상사끼리 이 교류도 잘 되고 아, 단지도 전국 규모로 참 깨끗하게 잘 정비돼 있고 종사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신뢰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그 자신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뭐 이게 중고매매 종사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자부심도 커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일도 누구보다 또 열심히 해서 나름 이렇게 그 좋은 고수익도 올리고,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직장으로서는 아주 이제 어느 직장에 버금갈 정도로의 예. 아주 뭐 인지도도 예. 신뢰도도 높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인 일본은 예. 자동차 딜러라 그러면 최고 수준의 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식이 좀 편향돼 있다 예, 이렇게 약간 보겠지만, 부족한 상황이군요. 예, 예. 아직 그 앞으로는 더 좋은 그 질 좋은 또 이런 종사자들 아까도 말씀 네네, 또 드렸지만 네네. 그 공인중개사 같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그 소비자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렇죠. 종사자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연합 회장님으로서 앞으로 계획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당선되고 알았습니다. 당선되고 알았는데 충북 유군단체 그 단체장 중에 네. 전국에 그 회장이 됐다는 것을 이번 당선을 되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자긍심도 있고 사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임기 그 시작과 함께서 매매 상사의 이미지 쇄신이 제가 그 전국 최초의 그 당선자로서 그 소비자들로부터 이미지 쇄신을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충북 사람으로서 한번 꼭 한번 이뤄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또 한편으로도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그 매매업을 바탕으로서 남은 과제는 우리 18개 전국 그 시도조합장들과 우리 그 매매시장 활성화, 그 유통시장의 발전과 또 그 선진국형 그 매매업으로 다 같이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그 건의도 하고 우리가 또 다시 마음감을 다짐고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회장님의 그 역량을 통해서 그 신뢰받는 그 한국 중고매매 사업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예. 우리 종사자들 역시 우리 소비자들 분들로부터 신뢰받는 또 그런 종사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또 활력 있는 그 중고매매 종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명빈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